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에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5월 12일이고요. 어저께 저녁에 예산안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예산안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인데,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2년을 이렇게 예산안을 짜는 게 아니고요. 2021년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내년도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국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구글에 버짓 뭐 2021년 뭐 2022년 이렇게 치셔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예산안에서 네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주 경제를 재건한다. 그리고 사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탄력 있는 호주를 만든다.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나오네요. 어떤 혜택이 이제 돌아가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좀 갖고 와가지고 이제 보시면 가족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요번에 나온 에이지 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가 크게 177억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데 요양원에서 이제 요양사가 굉장히 괴롭히는 영상이 이제 찍혀가지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얄 커미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특검이죠. 특검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이 이제 쪽쪽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안을 이번에 크게 편성을 해서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이 정신적인 그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한 23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자살 예방 계획이네요. 그리고 한 17억 정도를 여성분들한테 여성 안전이라든지 건강, 웰빙, 그 다음에 경제적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17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한테 한 4년 동안 한 132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이제 차일드 케어인데요. 차일드 케어 같은 경우는 97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예산안부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년 그러니까 22년도 7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편성이 됐으니까요. 뭐 나중에 이제 다른 말 하지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말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직접적인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소득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지 이미 소득세이나 스테이지 3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레밍턴 텍스 오프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별로 해가지고 어떤 혜택이 이제 세금 감면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사실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올해는 진행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경제가 괜찮고 고용도 좋게 나오면서 긴축에 이제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뭐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요번에 조금 많이 쓰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썼는데 요 부분은 확실하게 좀 줄일 것 같다 아니면 폐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1년 더 연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다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죠?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세금 환급 받으시죠. 그때 이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좀 볼 건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152억 정도를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보다는 좀 줄일 줄 알았어요. 저는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썼다. 이거를 이제 작년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그 느낌이 좀 확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152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억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방정부의 스커머 총리하고, 그 다음에 앤드류 주지사하고, 대립각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대립각을 이제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10월 달에 예산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빅토리아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예방을 이제 제대로 이제 막아내지 못하면서, 락다운에 이제 10월 달까지 장기간 이제 돌입하면서, 미운털이 제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로 27억 원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환산해 보니까 일자리가 한 8천 개 정도 생길 거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운털이 바뀌니까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배정을 이제 11억 달러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주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였죠.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호주에서 가장 큰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주가 두 번째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지금 뉴사우스웨일즈주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주의 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반 정도밖에는 인프라 투자에 배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요게 뭐 11억 달러인데 어디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나오네요. 서운한 빅토리아 주지사 다니엘 앤드류. 그 다음에 퀸즐랜드보다도 적게 배정을 했다. 퀸즐랜드 13억, 일자리가 뭐 한 5,150개 정도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우주만큼밖에는 배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도 서운한데 이 인프라 쪽에 배정을 좀 적게 하니까 더 서운한 거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인프라 쪽에는 그렇게 이제 배정을 했는데, 예,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한 38억 원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3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정도는 조금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한 90% 정도는 똑같이 좀 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미운털 박히면 연방정부에서 돈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퀸즐랜드가 한 20억 정도. 그리고 서호주 같은 경우가 16억. 남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34억. 굉장히 많이 배정을 했네요. 그리고 타즈메니아가 3억 7천만 달러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던 테리터주가 뭐 한 4억, 4억 달러 정도 배정을 했네요. 예, 아무튼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기업 이제 세금 인센티브인데요. 보조금 이제 지원하는 거고, 정부가 이제 제공한 게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손실보전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안에 지원했던 거를 그대로 연장해가지고 올해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한테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뭐 신규 디지털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한다는 거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도 보존을 한다고 하네요. 기업들한테 이제 매기는 세금이 뭐 34% 정도 매기는데 새로 들어오는 뭐 디지털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한 17%만 세금을 매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잡메이커하고 좀 연장선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허점이 있는 게 잡메이커라든지 트레이니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정부는 한 4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한 거는 뭐 한
1,500개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원한 거를 다시 사람들이 요거밖에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정부로 환수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빌딩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트레이니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업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안 전에 이미 발표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계에다가 12억 달러를 배정을 해가지고 뭐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계도 마찬가지로 한 3억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차일드 케어 17억 달러, 에이지 케어 뭐 177억 원 지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지원한다는 거고요. 다음은 부동산 정책,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뭐 5% 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홈빌더 같은 경우는 홈빌더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데 공사가 이제 착공하는데 뭐 3개월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사가 안 들어가면은 이게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막 불안했는데 요걸 이제 1년 동안 더 연장을 해갖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게 편부모라고 그래가지고 싱글맘이라든지 싱글데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2%만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끔 정부가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근데 내용을 이제 좀 들어보니까요. 이게 이제 세부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라디오를 저도 들었던 내용이라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불 정도가 이상으로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봉이 뭐 한 10만 불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정말 보증금이 20%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2%만 보증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좀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절대적으로 내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시고 집을 구매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지원한다는 거고요. 뭐 132억을 배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빠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이 전혀 요번에는 없었다. 이번 예산안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요 공약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조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좀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야당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코모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와가지고 내년에 선거를 할 건데 우리는 요 예산안을 짤 때 전혀 정치적으로 뭐 선거를 위해서 짠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호주가 지금 팬데믹 기간에 있으니 요거를 극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선심성 공약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요. 여성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성차별을 좀 타개하기 위한 여성분들한테 표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좀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그리고 차일드 케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얄 커미션에서 나왔던 에이지 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요번에 이제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표를 얻기 위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뭐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예산안 이미 전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예, 다음으로는 이제 농업개혁인데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큰 그림을 좀 보게 되면 인력난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부족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없는 무인 농장 시스템을 가동하자, 뭐 이런 취지의 보고서가 이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2030 플랜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안을
30년까지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편성할 거다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가 재교육을 시키고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워홀러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입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살펴봤고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봉을 치면 어느 정도의 내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연봉을 치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번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20시간밖에는 일을 못했는데 요걸 이제 제한을 풀어주면서 요식업계라든지 관광업계 이분들한테 사람 구하는 게 너무 힘든데 요걸 좀 해소하고자 완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골의사, 시골 GP는 호주 지역 및 외딴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6,500만 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5만 달러의 임금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5만 불 정도를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에서 요거보다 더 벌면 굳이 시골로 내려갈 의사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다음은 이제 퇴직자인데 어떤 취지로 해서 요거를 발표를 했냐면요. 이전에도 좀 나왔던 정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집은 이제 2개 있는데 이 집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 사는 가구들을 보니까 한 집 같은 경우는 뭐 한 4명이서 한 가족이 살아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한 명만 살아요. 한 명이 보니까 이제 고령자분들이 한 집을 크게 차지하면서 주택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높고 이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급이 적은 현상이 이제 비롯되다 보니까 요거를 좀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이분들한테 이 집을 팔고 연금을 이제 30만 원 늘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큰 집을 난 여기 죽을 때까지 살겠다. 요번에 뭐 나이를 뭐 5세 낮췄다고 해도 뭐 크게 뭐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저소득 근로자인데 450불 미만인 근로자를 연금 보장에 포함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산안 발표하면서 정부가 국경이 언제 열릴지를 예상한 게 좀 있어요. 조금 인터뷰할 때하고 이 발표한 내용하고 또 틀려지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유학생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좀 받는 걸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민 유입 같은 경우는 내년 한 중반기,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 내용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너무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뭐 국경이라든지 이런 게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ANZ뱅크에서 이번 예산 적자가 발표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하자마자 조금 더 썼더니만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웰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면서 호주 정부가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죠. 그게 9월 달에 강등당해서 AA 플러스로 강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좋지 않은 얘기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A 신용 등급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썼다는 내용하고
플러스 중국하고 호주하고 현재 사이가 안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요. 정부 경제 전망치를 똑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향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정부가 발표할 때는 이렇게 회계연도로 잘라서 좀 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을 드리면 예, 명목 GD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아직 안 끝났죠. 6월 30일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3.75%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2%로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회계연도는 4.75%까지 명목 GDP 성장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5.5%, 그 다음에 내년 회계연도에 5% 정도, 그 다음에 4.75, 4.5, 4.5 이렇게 나가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가죠. 물가 전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기저효과하고 폭발적으로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게 이제 한 3%를 넘어서 한 3.5%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이 이제 하반기로 이제 들어가고 내년에는 요게 이제 확 낮아져 가지고 1.75% 정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2.25%, 2.5%.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 하고 튀어 올랐다가 쭉 꺼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 같다.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이번에 이제 호주 정부가 예산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상보다 많이 썼다. 긴축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많이 썼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선심성 공약이 조금 크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팬데믹 기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팬데믹 기간에 있으니까 팬데믹으로 좀 힘든 분들을 먼저 도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잡키퍼인데요. 잡키퍼에 이제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제 위험 요소가 크신 분들이 이제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계라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먼저 좀 해줘야 됐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5G 산업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물론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거는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좀 플랜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예산안을 좀 보면서 이 플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예산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도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환급을 내가 요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얼만큼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나?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거 세금 많이 내지? 니네 이거 지지 안 한다, 요번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